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어떤 자리에 진입해야지 그 내가 산 다음 날부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일단 나름 공부는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방송 뭐 공부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차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공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는 멘트를 먼저 넣었고, 단 두 가지 법칙만 지켜도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이건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걸 왜 그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 두 가지 법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산은 1.6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유명하신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법칙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따라야 돼요. 손님, 유리님, 페노님, 유리님 아시겠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손님, 내가 지금 5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5개의 종목, 4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15% 상승 중이고, 하나는 10% 상승 중이고, 하나는 5% 상승 중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 손실 구간이에요. 내가 한 종목을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한 종목을 팔아야 돼. 어떤 걸 파시겠어요? 손님이 대답을 제일 잘 하시니까. 페노님도 한번 생각했어요. 이 네 종목 중에 하나를 팔아야 돼. 이지호님 A 15%?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죠? 유리님도 A. 다 A라고 그러죠. 첫 번째 법칙이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게 개인들이 계좌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D를 팔아야 돼요. D를. A, B, C 잘 가는 종목은 두라고 제발 좀. 아니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올라갔을 때 일부를 항상 팔아놓으라고. 단적인 예로 지금 A, B, C, D 네 종목 딱 해놨는데, 이럴 때 개인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A를 먼저 딱 팔잖아요. D는 지금 마이너스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 A 팔았다 칩시다. 그럼 세 종목만 남았죠. 그러다가 C가 다시 또 마이너스 돌아가. 그럼 뭘 파냐면 또 B를 팔아버려. 그러면 내 종목이 어제까지만 해도 세 종목이 플러스 종목이었는데, 3일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3일만 지나면 내 종목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 법칙.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서 최고 기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손님, 지우님, 유리님, 페노님 전부 다 A를 판다고 그랬죠.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퇴사를 하고 편의점 3개를 열었어. 또는 치킨집 3개를 열었어. A 매장은 50% 매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상승하고 있어. B 매장은 20% 상승하고 있어. C 매장은 10%밖에 상승 안 하고 있어. 물론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한 매장을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손님, 지훈님, 유리님, 해노님, 어느 매장을 정리하겠어요? 3개 매장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돼. 당연히 C죠. 근데 아까 전에 왜 A라고 그랬어?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왜 A라고 했는지 제가 알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손실을 볼 수 있겠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제발 좀 가만 좀 냅더라고. 일부 파는 건 괜찮아요.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시점이 든다면 D를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네, 골드님 안녕하세요. 심증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죠? 제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법칙. 이건 법칙이에요. 꼭 팔아야 한다면 가장 잘못 가는 종목을 팔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장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C 매장을 판다고 얘기했듯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계좌는 계속 수익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아니 HTS 켰는데 마이너스 수두룩 빽빽 뜨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어려운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네이버 쳐도 이런 얘기는 나와요. 켈리의 공시라는 게 있어요. 1952년도에 켈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쓸데없는 연구를 했더라고. 왜 저런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거 알 필요 없죠. 우리 공부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죠, 골드님? 그러면 어떨 때 최고의 투자 비율이 나오는지 볼게요. 아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수학 공식 써놨네. 그죠? 뭐 미분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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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나왔대.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나 네이버 캘리 공식 치면 설명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 공부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머리 아프니까. 아이씨, 이것도 머리 아파. 대충 보세요.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대요.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핵심은 뭐냐면 동전 던지기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동전을 던지게 되면 50% 확률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대요. 아이폰이 좀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경제학과 가면. 근데 모른다니까. 다시 그럼 앞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에이프님이 들어왔으니까. 에이프님, 이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대. 뭘 파시겠어요? 경제학과 가셨던 것 같으니까. A를 팔까요? D를 팔까요? C를 팔까? B를 팔까? 앞에 질문에서 다른 분들은 다 A 판다고 그랬어. 그렇죠.
전성경이 그렇죠. 원금에 따라 골드님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거까지는 일단 법칙이니까 우리 따릅시다. 앞으로는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면 D를 파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그래서 켈리 공식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총 자산에 동전이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우리가 사게 되면 5대5 확률로 하자는 거예요. 5대5 확률 했을 때 켈리 공식대로라면 자산의 4분의 1을 베팅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보여줘요. 4분의 1.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250만 원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이 생기면서 약 내 자산이 1.6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켈리라는 사람이 했어요. 켈리 형님인가? 누님인가? 켈리 하면 왠지 여자분 같기도 하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내 자산의 0.5배 이상을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어가면 한 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회복하지 못할 수준까지 떨어진대.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승률 50%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4분의 1만 내 자산의 4분의 1만 투자를 한다면 누적 수익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게 동전 던지기로 한 켈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야,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250만 원밖에 투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물론 그렇죠. 근데 기본을 까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켈리 공식대로 한다면 25%까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건 간에 기별도 안 오죠. 솔직히 A4님 골드님.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절대 몰빵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장이 아주 좋으면 회원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이 아주 좋으면 70%까지는 해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동전 게임 하는 게 아니니까 동전 던지기 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승률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건 나중 문제고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법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잘 가는 종목 제발 좀 그만 냅두고 안 가는 종목 먼저 팔아버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빵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신용 쓰시는 분들 있죠. 인생은 한 방에 하고 신용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절대 원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식을 1박 2일로 한 번 딱 해서 이번 한 번 챙기고 난 판 뜰 거야. 그런 타짜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면 최소한 낮춰야 된다는 거죠. 투자 비율을.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 계좌가 줄어들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뭐 저거 할 때 뭐 이런 뭐 이항북포 어떻고 저쩌고 심어가 하면 운이 나빠 뭐 나올 확률은 어쩌고 저쩌고 켈리 공식 따라보면 다 그래요. 10만 번 들어서 3번 나온 희귀한 일입니다. 1000번 던져서 300번 이하 나올 확률은 0.000000000 절대 나올 수 없다.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매번 깨지는 일은 아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금은 동전 던지기로 말씀을 드리니까 확률 50%인데 그 50%에서 확률만 높여놓으면, 그리고 몰빵만 하지 않는다면, 또 잘 가는 것만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줄어들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 정해야 돼요. 투자와 투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그 주식 그 차트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지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건 투자예요. 투기는 그냥 던져놓고 하늘 운에 맡기는 걸 투기라고 그래요.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는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게임하면 그 레벨업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투기를 하게 되면 뇌가 정지돼 버려요. 생각을 못 해요. 아예. 다시 한번 정리. 딱 두 가지 법칙을 정하자고요. 이거는 우리끼리. 첫 번째, 잘 가는 종목 제발 좀 그만 냅두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투자는 내 자산의 최대 70%까지 할게요. 최대 70%를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머지 30%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물타기도 기법이라고 100만원어치 들어갔는데 한 종목당 금액이 정률적으로 정해져야 돼요. 저는 5종목 이상 넘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5종목 이상이 넘어가면, 보유 종목이 5종목 이상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 100만원어치 만약 삼성전자가 들어갔어. 근데 한 30% 빠졌어. 한번 물타기해서 그 비등한 수준까지 왔을 때 절반만 올라가도 원금 순치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100만원을 빼라고 그랬잖아. 그게 정률 베팅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은 같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팔아내야 된다는 겁니다.